직장인 꿀팁! 윗분들께 보고서로 칭찬받는 법. 아래에 단어를 넣어 그럴싸한 보고서를 만든다. 잊지 마세요. 이제는 메타버스! 연말연시 가상 고심각 타종 이벤트. 무슨 RPG 게임 이벤트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부터 메타버스로 구축하고 바로 이 공간에서 고심각 타종을 하겠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가상 종합 민원실을 만들고 아바타 공무원에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할 예정이래요. 이게 서울시만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도 메타버스의 중심이에요.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메타버스를 비롯한 6개 핵심 육성 분야에 국비 2조 6천억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메타버스 관련 사업 예산은 무려 1,600억 원이 넘죠. 아니 왜 이렇게 메타버스에 돈을 퍼붓고 있냐고요?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보도자료부터 보시죠. 페이스북 만든 그 유명한 주커버그도 회사명을 메타버스의 메타로 변경했대요. 이제는 메타버스가 세계적 대세니까 우리도 따라가려면 돈 퍼부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메타버스는 불쉿, 헛소리래요. 이게 그냥 그리면 모르겠는데 PC게이머 정도면 나름 역사도 있고 영미권에선 유력 게임 관련 기술 전문 잡지로 쳐주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난 비판 논조의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비판원의 중심엔 존 카네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둠 케이크를 만든 전설적인 게임 개발자이자 이제는 VR 기기들을 개발하는 오큘러스사의 기술 자문을 맡고 있는 분인데, 여기서 진짜 웃긴 건 이 오큘러스가 메타의 자회사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회사의 전 CTO가 모 회사의 미래 먹거리 전략을 대차게 까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 양반이 어쩌다 이 메타버스를 까는 선발대 중 한 명이 됐는지는 조금 이따가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고, 앞서 정부가 보도 자료를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페이스북, 아니 이제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일단 IT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페이스북, 아니 이젠 메타의 CEO 주커버그가 메타버스에 미쳐있다는 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면요, 주커버거는 점수세에 몰려있거든요. 현재 주커버거가 가진 것 중 가장 유명한 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인데, 서비스 신규 가입 계정의 절반 이상이 중복 계정일 정도로 페이스북은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메타의 서비스들 대부분이 유저의 활동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로 돈을 벌고 있던 것도 문제예요. 이제는 이런 수익 창출 방식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여론이 생겨나면서 애플의 필두로 이런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신규 가입자도 적어지고 지금껏 돈 벌던 방식은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이 내놓은 미래가 바로 메타버스 올인인데, 이쯤에서 그놈의 메타버스가 뭐냐는 질문을 던질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요, 메타버스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뭘 찾아봐도 추상적인 말만 같아요.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뭔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적당히 이해가 쉬운 대상으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국어 지문을 들고 왔거든요. 뻥은 아닐 거니까 같이 봅시다.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공간. 수능 비문학 문제 풀듯 저 글을 대략적인 도식으로 바꿔보면 대략 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식에 딱 맞는 메타버스 중 하나가 지금껏 주커버그가 운영해온 인스타와 페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주커버그가 만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의 물건이나 현상들이 전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현실 세계 중 아주 일부를 잘라놓은 형태에 불과하거든요. 나 이렇게 만드느라 식탁을 대판 쳐놓고 아래는 시꺼멓게 튀어먹어 입에 넣을 때마다 쓴맛 나는 피자를 먹었다? 딱 이런 정도로 현실이 그렇게 있어요. 결국 인스타나 페북 같은 SNS는 현실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일부의 정보로만 가득 찬 환상의 가상세계인 거고, 이를 다시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앞서 설명한 가상과 현실의 융합, 즉 메타버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어려운 말로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라고 부른다는데, 중요한 건 주커버그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이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 서비스를 통해 기가 막힐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거죠. 그럼 어쩌다 이 천재적인 양반이 수세에 몰렸냐? 이 양반이 딱 하나 실패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기 기반 플랫폼 만들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지금도 각종 스마트 기기의 앱에서 작동하잖아요. 당연히 그 스마트 기기, 특히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제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주커버거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칠까요? 간단해요. 더러우니 내가 직접 만든다. 그렇죠? 애플이나 구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IT 플랫폼 회사가 된 건 iOS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이 손에 쥐고 다니는 기기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메타도 똑같이
전 세계의 어떤 기기를 보급해 유저를 불러모으고 거기에 자신들만의 스토어를 끼워 넣어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참고로 앞서 설명한 그 어떤 기기의 정체는 바로 이런 형태의 VR 장비인데요. 그는 자신의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는 자리에서 이런 VR 장비 기술을 선도하고 전 세계에 보급해 새로운 메타버스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시죠. 이게 페이스북이 발표한 메타버스 가상 세계와 미래 아바타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디지털 휴먼 형태에 가까운 고퀄리티 그래픽의 아바타를 만들고 근전도 기술을 활용해 컨트롤러 없이 팔찌 하나만으로 기기를 제어해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한답니다. 만 메타버스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VR 기기 개발에 전념해온 자회사 오큘러스의 전임 CTO 존 카맥은 바로 그 뒤에 이런 말을 질러버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 알았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페이스북의 이 화려한 변신이 어쩌다가 논란의 중심에 휘달게 됐는지, 이 존 카맥이라는 양반은 어쩌다가 자기 모 회사의 메타버스 진입을 배차게 까게 됐는지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 알았어. 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했어요.